안녕하세요, 윈블맨입니다. 이제 곧 WTA 250 코리아 오픈이 열립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코리아 오픈은 내년부터 등급이 WTA 500으로 격상되는 경사를 맞았습니다. 다만 지난해는 남자 대회인 ATP 250 코리아 오픈도 연이어 열렸었죠. 그동안 챌린저 대회는 있었지만 등급이 더 높은 ATP 투어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린 건 무려 26년 만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2위 캐스퍼 루드, 데니스 샤포발로프 등이 코리아 오픈을 뛰었는데요. 결승전에 만원 관중이 들어차는 등 대회 기간 무려 5만 명이 넘는 관중이 몰리면서 새삼 국내 테니스 붐을 실감케 했습니다. 하지만 ATP 코리아 오픈은 지난해 딱 한 번만 열리는 대회였습니다. 대회 주최권을 1년 임대해왔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맘때쯤이면 아시아와 유럽에서 하드코트 대회들이 열리는데 지난해는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몇몇 대회들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회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주최권자들이 1년 개최권을 임대했고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불가리아 등 6개 도시가 ATP 승인을 얻어 대신 대회를 열었습니다. 투어 대회는 남자 테니스 협회인 ATP가 모든 개최권을 가지고 승인할 것 같지만 ATP는 일부 대회 주최권만 보유했고 통상 글로벌 에이전시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에이전시들은 직접 대회를 열거나 돈을 받고 임대하고 ATP는 대회 승인 역할을 주로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임대한 대회 주최권은 글로벌 에이전시 IMG가 가지고 있는 ATP 250 중국 청도 오픈이었는데요. 지난달 청도 오픈이 다시 열리면서 국내 개최는 요원해졌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국내 투어 대회가 다시 열리는 방법은 개최권을 사오거나 장기 임대에 와서 ATP 승인을 얻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나라와 같이 1년 단기 임대권을 얻어 마찬가지로 26년 만에 투어 대회를 연 이스라엘은 올해도 대회를 열게 됐습니다. 연말 왕중왕전인 ATP 파이널스 직전주에 열리면서 투어 대회 마무리를 장식하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올해 ATP 250 텔아비브 오픈은 개최권을 1년 더 임대해 와서 열립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제재가 여전해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회가 열리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대체 대회라고만 치부하기엔 대회의 총괄 디렉터와 이스라엘 테니스 협회의 노력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ATP 부회장 앨리슨 리에게 코리아 오픈 선수 라인업이 좋지 않냐고 묻자 호웃음 섞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당시 텔아비브 오픈은 무려 노박 조코비치를 섭외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조코비치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아 미국 입국이 되지 않았고 자연스레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US 오픈 출전도 무산됐습니다. 텔아비브 오픈 측은 곧장 발빠르게 조코비치에게 접촉했다는데요. 조코비치는 ATP 250 대회를 뛴 적이 거의 없어서 가능성은 낮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조코비치가 추후 출전 예정이었던 ATP 1000 파리 마스터스와 ATP 파이널스를 준비할 수 있는 대회가 될 거라며 설득했다고 합니다. 두 대회 모두 실내 하드코트에서 열리는데 텔아비브도 실내 대회로 개최되는 만큼 워밍업 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총괄 디렉터는 애초 일부러 실내, 실외 대회를 다 열 수 있는 장소를 대회장으로 섭외했고 실내 대회로 승인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조코비치 매니저들 중 유대인이 많다는 점도 적극 공략했다고 합니다. 매니저들의 대회 칭찬과 스케줄 조정을 들은 조코비치가 결국 대회 출전을 확정했던 건데요. 총괄 디렉터는 조코비치 섭외 작전을 사냥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대회를 불과 한 달 앞두고 최고의 선수를 섭외했지만 문제는 관중이었습니다. 대회 개최 기간이 유대교 새해 명절인 로시 하샤냐와 겹쳐 많은 관중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낮엔 명절을 기념하느라 사람들이 거의 나오지 않는 걸 보고 일부러 늦은 오후에 주로 경기를 시작했다는데요. 특히 시청자가 많은 채널에 중계권을 팔아서 어디서든 경기를 볼 수 있게 노출도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텔아비브 오픈은 최고의 선수 그리고 현지 문화와 공존하는 방법까지 찾아서 대회를 흥행시켰는데요. 앞날을 위한 마케팅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었던 만큼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선수들의 라커룸을 돌며 대회 홍보를 했고 입소문이 나게끔 일부러 도시 투어를 시켜주거나 번역한 방송 영상도 보여줬다고 합니다. 디렉터에 따르면 전 세계를 도는 테니스 선수들은 어지간한 전문 관광객 못지않아서 도시 문화와 경관에 예민하다는데요. 도시 이미지를 일단 좋게 줘야 대회 이미지도 함께 올라간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회 준우승자였던 마린 칠리치가 예루살렘 곳곳에 감명받았다는 피드백까지 줬다고 강조했습니다. 1년 단기 임대권을 얻기 위한 텔아비브 오픈 측의 노력이 이 정도였던 건데요. 그 덕에 텔아비브 오픈은 2년 연속 ATP 투어 대회를 열 수 있게 됐고, 잘하면 유럽 실내 하드코트 대회들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얻었습니다. 단순히 테니스 붐, 관중 수로만 개최 의사를 피력하기엔 더 큰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ATP 부회장은 코리아 오픈이 열리는 잠실 주변에 교통 정체가 심하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올림픽공원 테니스 경기장의 코트 상태들도 좋지 않아서 보수하거나 아예 대회장을 옮겨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텔아비브 오픈처럼 확실한 메인 스폰서도 필요해 보입니다. 비슷한 처지였지만 전략과 끈질김으로 또다시 개최권을 가져온 ATP 텔아비브 오픈. 하지만 우리나라도 20년 WTA 대회 개최 짬밥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한국 테니스 팬들의 오랜 염원인 정기 ATP 투어 대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